마사지 젤, 인티밋 젤, 부부 젤, 러브 젤, 목욕 젤, 이너 젤.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의 Y존에 안전하다라고. 이게 실제로 제가 이 제품 유저였거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질의 pH 농도, 삼투압 농도는 질 건조증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끈적한 성인용 토이 사용 시, 그게 바로 글리세린의 힘이거든요. 굉장히 큰 배신감에 시달리면서 집에 있는 거 다 불태워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한 총 18가지의 제품들을 차례차례 리뷰하면서 여성의 Y존에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쏟아지는 고급 정보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영상으로 꼭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리뷰입니다. 바로 개인용 윤활젤 리뷰예요. 이 개인용 윤활젤은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사지 젤, 인티밋 젤, 부부 젤, 러브 젤, 목욕 젤, 이너 젤, 질 세정 젤, Y존 세럼 등등.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바로 이 분야입니다. 용도는 아시죠? 꼭 근데 관계 시의 윤활 목적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질 내외부의 건조함을 계산한다던가 혹은 성인용 토이 사용 시 혹은 정말로 바디를 마사지하는 플레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 2040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장 쉽게 이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있는 모든 윤활제를 싹 긁어 모았고요. 자, 일단 아까 우리 나열했던 단어들 중에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이 단어들 중에 질세정겔은 제가 작년에 리뷰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에서도 의료기기인 거와 아닌 거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용 윤활제, 마사지 젤, 인티밋 젤, 부부 젤, 러브 젤 등등 Y존 세럼 모두가 이제 끈적하고 살짝 촉촉한 윤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법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뷰티 유튜버인데 이 화학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법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약사법과 화장품법 그리고 식약처. 우리가 의료기기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도 의료기기가 있는데 의료기기가 사실은 4개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중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등급이고 제일 심사가 까다로운 게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인체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이 4등급이겠죠. 그래서 이 윤활젤도 실제로 법적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윤활젤이 2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초음파나 얼굴에 이런 에너지 기계 쓸 때 바르는 젤 있잖아요. 초음파용 젤이 1등급 의료기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등등등 이제 인체 내부를 탐구할 때 쓰는 의료용 겔이 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은 실제로 그때도 그랬지만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요. 화장품 중에서도 그냥 마사지 젤. 그렇다 보니까 의료 등급이 아니고 화장품 등급의 재료나 방부제 뭘 넣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생활용품처럼 쉽게 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데 이 윤활젤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정신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 식약처에서 작년 8월에 개인용 윤활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무려 의료기기 3등급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을 맞춰서 제작된 제품이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아마 심사에 8개월,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로 봐서는 내년이나 그 이후부터 준비하던 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조금 더 한 칸 더 깊이 들어갈게요. 집중하세요. 우리가 약사법 그리고 화장품법 공부했어요. 이제는 화학 물리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그 법에서 따지는 게 뭔데? 한번 봐야겠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투압 농도예요. 삼투압 나 진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처음 들어봐, 이 단어 자체를. 삼투압이 대충 그거잖아요. 대충 말하기 좀 힘들긴 한데 서로 농도를 맞추려고 물이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에 삼투압 농도는 250에서 380 정도래요. 우리가 쓰는 윤활젤도 그 정도의 삼투압 농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문제가 되냐? 만약에 더 낮아.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포가 터진대요. 죽겠죠,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너무 높아. 그러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겠죠. 질 건조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삼투압을 높이는 성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리세린, 글리세롤. 글리세린이 그건데 그거 촉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글리세린이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많은 제품들이 우리 글리세린 안 썼어요. 글리세린 무검출 제로라고 외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글리세린 나쁜 건 아니에요. 글리세린은 10% 미만으로 쓰면 괜찮대요. 근데 글리세린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리세린 대신에 뭐 부틸렌 글라이콜, 뭐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런 거를 대체해서 썼는데 결국에는 오스몰 농도가 맞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브랜드들은 오스몰 농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식약처가 그거를 체크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질내 산도가 몇이죠? 3.8에서 5.5 정도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산도를 맞춰줘야 이 질 내부의 환경이 크게 이슈가 없다.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또 논문을 좀 검색을 하다가 좀 독특한 정보 하나를 알았는데 겸사겸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임신 준비 중이라면은 젤 종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임신 준비용 젤을 따로 판대요. 그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러브젤을 살 때 오스몰 농도, 삼투압 농도랑 pH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젤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수용성, 두 번째 지용성, 세 번째 실리콘 윤활제예요.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기 때문에 단점은 쉽게 마른대요. 그래서 쓰는 양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지용성은 그 콘돔에 쓰이는 게 천연 라텍스잖아요. 폴리 이소프렌. 그거랑 기름이 만나면 콘돔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피임을 하시는 분들은 지용성은 좀 안 좋다는 정보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 젤이 있어요. 100% 실리콘으로 된 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한국에서는 약간 너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은 실제로 피부나 점막에 흡수되지를 않아서 아예 오스몰 농도를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단점은 이제 실리콘으로 된 토이나 생리컵과는 궁합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한 제품들 총 18가지의 제품들을 차례차례 리뷰하면서 pH 그리고 오스몰 농도까지 체크해 볼 거예요. 내가 그 오스몰 농도 체크하러 연구소까지 갔다 왔어. 실리콘 타입 1개, 지용성 1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성이고요. 자, 지용성 리프리스크 바디 마사지 오일부터 볼게요. 오스몰 농도 잴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 질문 중에 모든 도구, 모든 재질 피부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라텍스 재질 콘돔은 지용성 오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답변 달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테스트의 결과는 yes인지 no인지는 안 써놨어. 이건 모르겠어요. 텍스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너무 되직하지 않은 오일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제품 중 유일한 실리콘 젤이에요. 체레미 마카의 MD 루브 실리콘 젤입니다. 사실 실리콘 젤은 WHO에서도 추천하는 젤이고요. 오스몰 농도와 관련 없잖아요. 제가 봐도 이 오스몰 걱정을 하면서 이 수용성을 찾거나 이 콘돔 걱정하면서 지용성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리콘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텍스처는 굉장히 끈적하고 되직합니다. 물에는 미끌미끌 잘 씻기는데 진짜 꿀이나 설탕 같은 느낌으로 끈적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수용성 젤을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 싹 확인했고요. pH 농도 제가 기기 사다가 체크를 다 했고요. 오스모랄 농도를 체크한다고 제가 저 멀리 연구실까지 가서 기계를 빌려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차 범위까지 계산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체크를 한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바른생각 젤 스탠다드입니다. 업계 1위고요. 상세 페이지에 글리세린 0%, pH 5.5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31 오스몰 농도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무려 3번을 측정을 했는데 1687, 1635, 1610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제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짐이 있는 끈적한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른생각의 또 다른 제품 엑스트라 케어고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컨셉을 잡은 제품입니다. 글리세린 0%, 오스몰 농도 343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pH도 테스트했다고 하네요. 텍스처는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산뜻하고 덜 끈적한 제형이었어요. 그러나 오스몰 농도
기계상으로 봤을 때 얘도 내가 좀 믿기지 않아서 3번 했어. 1506, 1318, 128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 나왔을까봐 다른 거랑 다 비교하면서 했는데도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속 중간에 정제수로 0점을 잡고 계속해서 이럴 리가 없어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품은 체레미 마카의 인티밋 젤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유명했던 이브 젤이 리브랜딩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알로에 90% 이상, 글리세린 없고 파라벤 없고 굉장히 순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산뜻해요. 세럼 제형이고 끈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스몰 농도 볼게요. 3번 다 417, 383, 358로 제가 기대한 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상세 페이지에 적은 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체레미 마카 나름 개념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오스몰 농도에 대한 중요성을 상세 페이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제품. 이제 같은 거에 다른 라벤더 버전이에요. 천연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서 향과 무드를 강조한 제품이고 산도 체크했고요. 오스몰 농도 373 그리고 383 두 가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형은 비슷했습니다. 산뜻하고 끈적임이 거의 없었어요. 자, 다음 제품 올영에서 팔고 있는 티읕이라는 브랜드의 유기농 선인장 젤입니다. 수용성 선인장 추출물을 메인으로 만들었고요. 일단 약산성 상세 페이지 체크했고요. 무색 무향, 글리세린 무첨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오스몰 농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텍스처는 굉장히 점도가 어느 정도 있고 밝으면서 끈적하지 않은 세럼 점도였고요. 그럼 오스몰 농도 한번 볼게요. 큰일 났다. 4041, 404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점막에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사지 젤로. 이상 제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제품 다슈. 남성용 헤어 바디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젤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글리세린 제로를 외치고 있는데 오스몰 농도는 역시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점도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산뜻하고 마무리감만 약간 어느 정도 손이 붓는 듯한 느낌의 끈적함이 남아있는 농도입니다. 오스몰 농도 체크해 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455, 492 나왔고요. 380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그래도 안정 범위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브랜드의 온열감을 주는 워밍 타입 젤이고요. 성분의 글리세린이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정제수보다 더 먼저 가 있다는 거는 거의 51% 정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뜨거워져요. 무슨 성분을 쓰는지 신기한데 뜨겁고 점도의 그 끈적침처럼 늘어나는 그 끈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바로 글리세린의 힘이거든요. 흡사 인체 액체 같다. 자, 이 기계가 공식적으로 오스몰 농도가 5000이 넘어가면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5000이 넘는 거죠. 우리가 250, 360을 보다가 저 멀리 5000이 넘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번, 4번을 했는데도 모두 너무 많이 나와서 측정 불가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워밍 타입이 질점막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또 아프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플레이용으로 겉에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빌러버스라는 브랜드의 뜨밤 젤이에요.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로 보습젤을 대체를 했습니다. 노 글리세린 외치고 있고요. 약산성 이야기하고 제형은 굉장히 점도가 좋아요. 침처럼 늘어나는 그 느낌이 아주 좋고 미끌미끌하게 마무리감이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오스몰 농도 체크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측정 불가. 다음 제품 같은 브랜드의 다른 향. 사실 성분이나 레시피는 거의 비슷한데 향만 좀 다르게 나도록 배합을 한 것 같고요. 역시나 오스몰 농도 상세 페이지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형은 비슷해요. 정말 침 같은 점도와 미끌미끌함이 인간의 체액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오스몰 농도 안 나와요. 결론? 측정 불가. 개인적으로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글리세린 안 썼다 하길래.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즉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아무리 안 써도 결국엔 이런 성분들로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은 메디온의 락토리메디 레이디스 밸런스 젤이고요. 근데 이 젤도 WHO 권장사항을 상세 페이지에서 언급을 하면서 글리세린 0%라고 막 외치고 있고
다만 오스몰 농도가 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왕 파고 들었는데 WHO 파고 들었으면 끝까지 밝혀주시지 좀 아쉽네요. 얘는 텍스처가 좀 신기해요. 굉장히 이 몽글몽글한 젤리 같은 느낌이고 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끈적임은 전혀 없이 굉장히 산뜻한 타입이었고요. 오스몰 농도 체크할게요. 883, 810 나왔습니다. 나 한 5,000 넘는 거 보고 와서 이 정도면 오케이야. 진짜. 요거는 개인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품, 이거 유일하게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윙크의 내추럴 마사지 젤이고요. 이게 제약회사라서 기대를 했는데 딱히 오스몰 농도나 pH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점도가 굉장히 물 같아요.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마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감도 굉장히 산뜻합니다. 오스몰 농도 체크해 볼게요. 안 나오는데? 여성분 두 번째가 프로판 아니더라고요. 얼굴에 발라야겠다, 못 쓰는 거. 얼굴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몸이랑 정말 얼굴 마사지 할 때. 알으세요. 3번 측정했고 3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좀 세련돼 보이는 브랜드예요. 노우라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받은 마사지 젤이 있다고 하네요. pH는 5.8입니다. 근데 의료기기는 전성분을 굳이 고지 안 해도 되나 봐요. 제가 CS에도 물어봤는데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까지 가서 그 의료기기 신고 번호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등급 초음파 젤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고주파용이라서 체내용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젤이고요. 그냥 의료기기라고 써있는 것도 사실은 몇 급인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형은 점도가 아예 없어요. 굉장히 그냥 젤리 같고 끈적함도 없고 산뜻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오스몰 농도 없었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155, 200 나옵니다. 이렇게 또 미달로 나오는 제품 처음 만났네요. 10, 20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평균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더 좋은 2등급, 3등급이 있으면 1등급은 굳이 찾았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 굉장히 브랜딩이 잘 된 브랜드죠. 세이브의 인티메이트 내추럴 수딩 젤입니다. 역시나 뭔가를 좀 아는 브랜드예요. 이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글리세린 노를 강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오스몰 농도 수치를 인증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왔어요. 자료를 인증을 했고요. 좀 산뜻한 수용성 느낌? 끈적임도 거의 없고 이렇게 늘어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스몰 농도 체크를 해봤고요. 294, 300 나옵니다. 그들이 주장한 거랑 같아요. 우리가 써야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 문제의 아스트로글라이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스트로글라이드를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아스트로글라이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냐? 오스몰 농도가 5,000이 넘는다고 많은 자료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본 논문에서는 5,848이래. 오스몰 농도가. 그리고 일단 정제수 다음에 글리세린 들어간 거고 프로필렌 글리콜 들어갔고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다 들어가 있어요. 점도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미끌하고 끈적하고 잘 씻깁니다, 물에. 이게 바로 글리세린의 힘이에요. 이렇게 해서 쫙 빼면은 20cm 늘어나요. 자, 실제로 오스몰 농도 체크해봤는데 저희 체크한 기계로 나오지 않았어요. 5,000이 넘으니까 나오지 않겠죠? 측정 불가. 이게 실제로 제가 이 제품 유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배신감에 시달리면서 집에 있는 거 다 불태워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품 두 가지는 베스 플레이 젤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조된 가루 형태인데 얘를 물에다가 개면은 젤처럼 바뀌면서 뭐 그냥 찬방찬방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선악과즙입니다. 수용성 생분해 비건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고 여성의 Y존에 안전하다라고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몰 농도나 pH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자, 이 18가지 제품 중에 유일하게 pH에서 남색이 나온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비눗물이라는 거죠. 염기성 제품.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의 Y존에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몰 농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오스몰 농도는 이들이 말하는 적정량을 탔을 경우에는, 정말 조금 탔을 경우에는 287 나왔습니다. 선악과즙의 텍스처는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30cm가 늘어나요. 그만큼 끈적한 액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pH 때문에 오스몰 농도가 아무리 맞아도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다음 제품, 자, 바른 생각의 베스 젤리입니다. 무향, 무색소, 약산성 pH, 글리세린 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건조시켜서 나온 제품들은 화장품에 쓰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상 물에 적셔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쓴 거 그날 끝내야 된다는 거 조언 드리고요. 이 베스 젤리는 선악과즙보다는 좀 덜 끈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늘리면 한 20cm 정도는 드러나는 제품이었고요. 오스몰 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오스몰 농도 정량 탔을 때 264 나오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pH 맞았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가지의 젤 리뷰가 끝났고요. 실제로 올리브영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보를 구했는데도 제가 랩에 가서 개인적으로 오스몰 농도를 의뢰를 해야 될 정도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오스몰 농도 pH 맞는 제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격이 중요하냐?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아. 식약처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제대로 된 제품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브랜드들 아마 내년쯤에 좋은 소식 들릴 것 같고요. 파트너와 함께 사용하든 혼자 사용하든 간에 어쨌든 내 몸에 사용하는 제품이니만큼 오늘 정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산부인과 정기검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